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제가 막장 시어머니를 쫓아내고 홀로 서게 된 사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는 고아라 가족 없이 친척집을 전전하며 외로운 10대 시절을 보냈는데요. 친척분들이 저를 학대하거나 미워한 것은 아니었지만 함께 사는 사촌들을 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많이 느꼈던 저는 일찍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지금은 떠나고 없는 남편이었는데요. 저는 미용고등학교를 나와 빨리 직장을 가지고 독립했고 남편은 제가 다니는 미용실에 머리 손질을 하러 자주 왔었어요. 그렇게 손님과 미용사로 만난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먼저 들어서는 바람에 결혼을 서둘렀고 처음으로 시어머니 될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네가 결혼한다던 여자가 저거냐? 어디서 저렇게 근본 없는 고아를 데려와서 결혼을 한다고 해? 어머니, 말이 심하시잖아요.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 보기도 부끄럽지 않니? 너희 결혼 축복해주려고 만나준 거 아니다.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천한 것인지 얼굴이나 구경하라 한 거지. 미리 남편에게 시어머니 될 분이 어떤 성격인지 듣긴 했지만 처음 보는 자리에서 막말을 내뱉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그분은 남편이 성인이 된 후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재혼하여 들어온 계모였는데요. 남편도 아버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 계모를 거의 본 적도 없고 어떻게 만나셨는지도 자세히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만 돈을 굉장히 밝히고 성격이 막장이라는 것은 확실하니 자기가 잘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실제로 시어머니는 수시로 신혼집을 방문하겠다, 용돈을 보내달라, 생필품을 사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이제 가정이 생겨서 더는 지원해드릴 수 없다며 금전적 요구를 단호하게 쳐냈는데요. 하지만 저는 뱃속의 아이가 제 어린 시절과 반대로 사랑받으며 살았으면 좋겠어서 시어머님께 용돈도 몰래 챙겨드리고 필요하실 때 부르시면 찾아가서 집안일도 도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폭언을 일삼던 시어머니는 그날 도저히 참지 못할 선 넘는 발언을 했습니다. 내가 몰라서 묻는데 뱃속에 있는 애가 진짜 우리 아들 아이는 맞긴 하니? 아파트 분양받은 거 하나 보고 남자 쫓아온 건 아니고? 온갖 폭언을 다 참았지만 그것만큼은 참을 수 없어서 시어머니와 저는 대판 싸웠고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실신하고 소중한 첫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머리끝까지 열이 받은 남편은 시어머님과 완전히 인연을 끊겠다며 무섭게 화를 냈고 그 이후 시어머니의 연락 없이 헌신적인 남편과 함께 크게 넉넉하지 않아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일을 하던 남편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남편을 떠나보내는 슬픈 일을 겪게 되는데요.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에 제 곁에 있어줄 사람은 거의 없었고 저는 쓸쓸히 남편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연락을 드렸지만 빈소에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시어머니가 남편의 발인 하루 전날에 찾아왔는데요. 계모지만 마지막 도리는 하나보다 싶어서 반갑게 맞이하려 했지만 시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너희 사이에 애가 없으니까 너하고 내가 아들 재산의 반씩 나눠 갖는다며. 지금 네가 사는 집도 반은 내 거니까 그렇게 알고 한 달 내로 이사갈 준비나 해라. 어머님, 아들이 떠났는데 돈 얘기하러 여기 오신 거예요? 저는 너무 서러운 나머지 같이 일했던 언니에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고 언니는 아는 법무사가 있는데 거기 가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자고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저와 언니는 장례를 마치고 법무사를 찾아가 시어머니와의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해 물어보았는데요. 법무사님은 먼저 남편의 가족관계 등록부부터 확인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상속순위는 배우자분 시부모님이 맞는데 법률상 계모는 인척에 불과해서 따로 남편분을 양자로 자기 밑에 올린 상태여야만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어요. 제 기억에 남편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시어머님이 없었던 것 같아서 확인차 떼어봤더니 실제로 남편의 가족관계에 계모인 시어머님은 없었습니다. 재산 상속이 인정되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법 개정으로 인척관계가 되어 시어머님에게 상속 지분이 없는 거였죠. 며칠 후 빨리 나가라는 시어머님의 독촉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짐은 다 싼 거니 될 수 있으면 일찍 나가라. 빨리 팔려야 너한테도 절반이 떨어지지. 아, 근데 그거 아세요? 어머님 한 푼도 못 받아요. 뭐? 이게 미쳤나? 어디서 헛소리야. 계모가 남의 자식 재산 받으려면 양자로 내 밑에 올려야 한다는 것도 모르셨죠? 어쩌죠? 어머님은 가족도 아닌 걸로 나오던데요. 그게 무슨 소리야. 걔 아버지랑 내가 결혼했으면 내 자식이지. 억울하시면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오시던가요. 계부계모가 남의 자식이랑 바로 부모 자녀 되는 거 아니라던데요? 웃기네. 내가 물어보고 올 테니까 너 꼼짝 말고 거기 있어. 찾아올 것처럼 말하던 시어머님은 그날 연락 한 통 없으셨는데요. 놀랍게도 그분은 다음날 저희 집을 찾으셔서 무릎까지 꿇으셨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마땅한 수입이 없고 현재 도박빚이 있는데 이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갚아야 한다나 뭐라나. 저는 남편이 피땀 흘려 산 아파트를 어떻게 도박빚으로 갚냐며 이제 남남이니 보지 말자고 시모를 매몰차게 쫓아냈습니다. 전화번호를 차단한 덕분인지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건지 쫓겨난 이후 예전 시모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네요. 아무리 계모라지만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도 못하는 그분이 지금쯤 후회를 하고 땅을 치고 있기를 바랍니다.